자, 오늘은 24페이지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등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것을 우리는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들은 모두 항등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의 첫 번째를 보세요. 자, 얘는 등식입니다. 우리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등식인데 좌변과 우변에 문자 x에 대하여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이 등호가 성립하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x에 0을 대입해 볼까요? 좌변에 0을 대입하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우변에 0을 대입하면 1이고 1의 제곱은 1이고 빼기 4 곱하기 0은 또 0이죠. 그래서 1이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만약에 x에 1을 대입한다고 하면 좌변은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0의 제곱 0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2,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1이니까 0이 나오죠. 같습니다. 자, x의 다른 수, 뭘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좌변에 있는 식을 좌변에 x 빼기 1 전체 제곱을 전개해보면 얘는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 마찬가지입니다. 전개해보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4x에서 여기 2x와 마이너스 4x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결국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x에 무엇을 대입하여도 좌변과 우변은 값이 같기 때문에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식에서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0의 제곱 빼기 0 빼기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지금 0이라고 나와 있는데 0과 마이너스 2는 같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것은 결국 이 등식을 방정식으로 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등식이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이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1, 1,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국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쓴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x는 2. 특정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그림의 입구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을 따라 출구로 나가는 경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주어진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항등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역을 보겠습니다. 기역은 좌변과 우변을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입니다. 우리 곱셈 공식 앞에서 배웠는데 좌변을 전개하면 우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따라서 항등식이 맞습니다. 자, 니은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개를 해서 정리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3x,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좌변은 x 세제곱 더하기 1인데 우변은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죠. 여기에 이만큼 더 있죠. 따라서
얘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등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디귿은 보니까 방정식이네요. 디귿은 2차 방정식으로 여러분 좌변을 인수분해보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은 0 해서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특정한 두 수 1과 3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리을의 우변도 분배법칙에 의해서 전개해보면 x제곱 빼기 3x로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따라서 리을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입구에서 출발해서 기역을 거쳐서 리을을 거쳐서 출구로 나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25페이지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러한 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즉 항등식의 뜻에 의해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등식에다가 x는 0 또는 1,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등식은 성립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자,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c가 남고 우변은 0이죠. 그래서 c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에 1을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x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a 빼기 b 더하기 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c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2번과 3번식에서 여기 c가 0입니다. 즉 a 더하기 b는 0이 되고 a 빼기 b는 0이 되죠. 그래서 두 식을 양변끼리 더해주면 2a는 0이 돼서 a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식에 대입해주면 b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a도 0, b도 0, 그 다음에 c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0, b0, c가 다 0이 됩니다. 거꾸로 a가 0, b가 0, c가 0이면 처음에 그 주어졌던 등식 여기서 a에 0, b에 0, c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결국 0이 됩니다. 우변도 0이므로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죠. 그래서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때 결국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a와 b와 c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a, b, c가 0이면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자, 어떠한 2차식은 0꼴인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b, c가 모두 0이란 것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 b, c가 0이면 그러한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은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좌변으로 다 넘겨서 우변은 0꼴을 만들고요. 좌변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그때 각 항의 개수 a, b, 그리고 상수항 c 이것이 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그 등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곧 모두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2번 성질은 1번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어진 이러한 등식을 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은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a 빼기 a 다시 x 제곱 더하기 b 빼기 b 다시 x 더하기 c 빼기 c 다시는 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우변의 항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나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1번 성질에 의해서 항등식이면 각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 각각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빼기 a-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a-와 같아야 되고 b 빼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b와 b-가 같아야 되고 c 빼기 c-가 0이라는 얘기는 c와 c-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성립하죠. 거꾸로 이렇게 a, a-, b, b-, c, c-가 각각 같으면 이거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죠.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번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2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러한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여러분은 a, b, c의 값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항등식이기 때문에 각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끼리끼리 같습니다.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면 여기 a는 1이 되어야겠죠. b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c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방금 설명했던 항등식의 성질 두 번째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항등식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에 x는 0, 1,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은 c와 c-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여기서 c와 c-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두 번째 식 a 빼기 b는 a 빼기 b 두 개의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와 마이너스 b는 사라지고 2a 우변은 2a-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a-. 자, 따라서 a와 a-가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a-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b와 b-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해서 성립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대로 1번과 같은 게 성립하면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자, 결국 여러분은 25페이지에 이 내용을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끼리, x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각각 서로 같다. 어떨 때 이게 항등식이면 각각 서로 같다. 이걸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교과서 2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변의 동류항을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우리는 계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1번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a, b, c가 바로 미정계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정계수를 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양변의 동량을 비교하는 계수비교법, 그리고 두 번째 양변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수치 대입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죠. 우선 등식에 양변을 잘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해 줍니다. 우변을 전개할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우선 a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b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b가 되겠고, c. 그 다음에 전개 보면 결국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에다가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겠죠. 그러면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a 빼기 bx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 c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 앞 페이지에서 항등식의 성질 두 번째가 있었죠. 각 항의 개수끼리 같습니다. 상수항끼리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a와 앞에 1이 같습니다. 그리고 a 빼기 b와 마이너스 2가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와 3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a가 1이기 때문에 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1 빼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b는 3이겠죠. 자, a가 1, b가 3이기 때문에 여기 1과 3을 대입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3 하면 1이 되고 1을 이항시키면 c라는 것은 3 빼기 1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결국 a는 1, b는 3, c는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변에 보면 적당한 수를 대입할 때 여러분이 그 적당한 수를 잘 정해야 되는데 계산이 간단해지는 수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항들 중에서 0이 되도록 만드는 x의 값을 잘 찾아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 빼기 1, x 더하기 2, x 빼기 1 이렇게 괄호로 묶어져 있는 항들이 있기 때문에 x 빼기 1이 0이 되게 하는 값, x 더하기 2가 0이 되게 하는 값, 그리고 가장 계산이 편리한 x에 0 같은 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x는 1,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계산이 편리한 x는 0, 이러한 적당한 수를 잘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에 1을 대입해보면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가 사라지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값이 0이 됩니다. 사라지고요. 남는 게 c만 있네요. 그럼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이 되죠. 2가 됩니다. 따라서 c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차피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라지고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3이 되고 마이너스 b와 곱하기 때문에 마마는 플러스고 3b가 되는 거죠.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계산해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3이 돼서 11이 됩니다.
따라서 3b 더하기 c는 11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 계산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리고 x에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좌변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밑에와 같이 a는 1, b는 3, c는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양변의 동류항을 비교하는 방법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우변을 전개하면 여기 bx 제곱부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여기는 bcx, 따라서 bc 마이너스 1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c니까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의 각 항의 동류항끼리의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b는 여기 1과 같겠죠. 여기 앞에 1이 생각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b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와 bc 빼기 1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c 같습니다. 자, 따라서 c는 5인 걸 알겠네요. 자, 그러면 b가 1, c가 5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해주면 5 빼기 1, 즉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4고요, b는 1이고요, c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x 빼기 1, x 빼기 1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에 당연히 0 대입하는 것도 편리하겠죠. 그리고 x에 숫자 2를 대입해도 계산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서 없어지고 1 대입하면 없어지고, 따라서 여기 c만 남고 우변은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1이 되겠죠. 다음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 보면 자,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1, 그 다음에 a를 곱했으니까 a 더하기 마이너스 1에 b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좌변은 a 빼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우변은 0을 대입했더니 사라지고 3만 남네요. 자, 다음은 x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 1의 제곱은 1이고 a를 곱하니까 a죠. 2 빼기는 1이고 1에다 b를 곱했으니까 b가 되고요. 자, 따라서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우변은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빼기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 자, 따라서 1이 되죠. 자, c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a 빼기 b는 1이 넘어가면은 3 빼기 1,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식은 a 더하기 b는 1이 넘어가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죠. 자,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더해보면 2a는 2가 되고요.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자, a가 1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b의 값도 구할 수 있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1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서 다항식을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a이고 나머지가 7이다. 자, 우리 앞에서 어떤 다항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했을 때 a는 bq 더하기 r, 이러한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자, 이 식에 의해서 선생님이 여기 한 번에 적어놨어요. x제곱 빼기 4로 나눴을 때 x제곱 빼기 4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a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항등식이 되었을 때 위정계수 a, b의 값을 정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구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했던 대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여기에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푸는 것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